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잘 보시겠지만 정말 생업에 종사하시고 현장에서 계실 분들이 이 엄동설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는 이 현실이 우리 중소상공인들의 오늘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 아픕니다.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어려운 온 국민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장사를 해서 스스로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자영업자들은 스스로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장사해서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과학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형평성이 없는 영업 제한과 영업 금지로 인해서 업장에 제한이 돼서 영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의 거기에 따른 영업 금지와 영업 제한을 했을 때 최소한의 거기에 상관없는 살 수 있는 뭔가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이 사람들이 뭔가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치가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2021년도 본 예산에 그 어마어마한 예산에 소상공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기껏해야 추경으로 기껏 재난지원금으로 몇백만 원 주어지면서 한 달 이분들의 최소 경비도 안 되는 걸 갖고 주어지면서 살아가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자신의 수입보다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받으면 그건 죽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죽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분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이분들이 자신의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자기 자신과 자기 업장과 자기 가족을 지켜낼 능력이 과연 있는 겁니까? 그런데 국가는 이분들을 계속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살아갈 방도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국가가, 행정부가, 국회가 방기하고 있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그것을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손실보상 말 좋죠. 과거서부터 손실보상에 관련된 헌법적 조항 갖고 얘기했습니다. 법이 없었습니까? 법에 관련된 내용은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외국에 법이 있어서 지원했습니까? 헌법에 의해서 다 만들어서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홀히 했죠. 그래서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 만들자는 거 동의합니다. 앞으로 손실보상법 만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조항이 없으면 만들어야 되죠. 저도 만드는데 동의합니다. 그 대신에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만들기까지 그럼 이분들은 다 죽고 난 다음에, 다 폐업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가족과 함께 다 자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최소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게 영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그 대중교통, 현철, 버스, 코로나가 한 명도 발생 안 되고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대중식당, 대중 PC방, 대중 노래방, 코로나 발생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에서 발생 안 하듯이. 근데 왜 이분들한테만 영업 제한시키고 영업 금지시키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형평성이. 어떤 근거로, 어떤 데이터로 영업 금지를 시키고 영업 제한을 시키는지 정부는 근거를 내놓고 자영업자들한테 제한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따르겠죠. 당연히 어떤 희생과 근거가 나왔다면은 납득할 만한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죽으라? 어느 누가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 엄동설에 나와서 말씀하는 건 살려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 노동자들은 주 5일간을 보상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힘든 나라에서 자영업자를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라고 자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같이 희생하고 고생하겠지만 우리를 지켜낼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가 우리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고, 살려달라고 제발 부탁하는 겁니다.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속 희생만 강요하면은 어느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직장, 여기 이분들이 종사하는 근무자들한테 봉급 한 달이라도 안 주고 싶죠. 처벌받습니다. 저는 이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이고, 이분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헌법적인 보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다는 그 가치를 실현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최승재 의원입니다. 오늘 2월 2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매주 화요일 소상공인 최승재 소통TV 라이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낮에 있었던 소상공인연합회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있었던 내용을 잠깐 먼저 앞서 녹화 방송을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자회견에서 이 손실보상에 관련된 내용도 말씀하셨고, 좀 제발 살려달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일부 소상공인 분들은 눈물도 흘리셨고요. 또 소상공인협회 직무대행 분도
소급 적용 없는 손실보상 의미가 없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5대 요구 사항도 앞서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또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많이 부는 과정에서 정말 가게에서 계실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기자회견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책위원회 영업손실 보상 관련 기자회견장에서 있었던 내용에 관련된 내용의 주된 내용은 이제 코로나 방역 왜 소상공인만 차별하나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 자리에 함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참석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사례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고 좀 먹먹해집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꼭 소상공인들한테만 이토록 과혹하고 편파적인 희생을 강요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에 대해서 사실 요즘은 좀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건복지부 주최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또 열렸다고 합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많은 이제 감염병 전문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외국과 비교해서 너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기사 한번 좀 띄워주시죠. 거리두기 불공정 강도가 너무 높다라는 이제 기사가 올라갔습니다. 기사 보이시죠? 이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반면 가게 문을 닫는 소상공인은 피해가 크다. 국가가 문을 닫게 하고 보상을 해주지 않는 불공정한 거리두기 시스템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화면 좀 닫아주시고요.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죠. 다른 나라 주요 국가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도하고 엄격한 우리나라의 거리두기는 사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책임을 특정 계층, 즉 우리나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K-방역 성과는 일방적이고 편파적이고 소상공인들한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는 가게 문을 연다는 것은요, 생명줄입니다. 가게는 재산의 전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직장이 전부인 것처럼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걸 문을 못 열게 한다는 것은 전 생명을 뺏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정부가 어떤 편파적이고, 제가 편파적이란 말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요, 어떤 데이터의 어떤 근거가 약하죠. 자영업한테만 일방적으로 차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스키장 가면은 코로나를 피해가고, 식당에서 야간에 10시면 되면은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사무실에서는 코로나가 멀쩡하고, 대중교통 안에서는 코로나가 괜찮고, 자영업 가게만 오면 코로나가
심하게 문제가 생기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왜 자영업한테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떤 데이터도 없이 강요합니까? 그럼 강요한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랬으면은 어떤 생명줄을 뺏었으면은 거기에 따른 적절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생명줄만 뺏었지 죽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입을 전혀 없게끔 해놓고 계속 의무만 강요를 한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그걸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는데 뭐라고 항변을 하면은 계속 행정적으로 벌금 내겠다고 처벌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너무 소상공인들이 착한 겁니다, 지금. 노동자들 같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코로나는 9시 이후에만 활동하고 소상공인 가게들만 콕 찍어서 찾아가는 우스갯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실제 상황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틀립니다. 집단 발생 관련 주요 시설별 발생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보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여러분? 어디가 제일 문제가 생겼습니까? 네? 어디 여러분들 보시죠. 요양시설 13%, 직장 3천 11%, 신천지 16%, 종교시설 17%.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가족 지인 모임 10%, 의료기관 8%, 기타 다중시설 2%. 네? 이게 현실입니다. 소상공인들 가게 우리 어디 있습니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카페 2%. 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는 2%밖에 차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힘없고 약하다고 소상공인에게 편파적이고 과도한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겨우 2% 했다고 해서 집단적으로 10차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소상공인 가게가 코로나의 위험 인자인 양 낙인을 찍어버리고 가게 문을 닫게 하고 돈도 못 벌게 하고 지원도 안 해주고 죽음으로 내모는 겁니다. 꼴랑 재난지원금이라 그래서 몇 푼 주고 알아서 죽든지 말든지 발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해외는 어떻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해외 지원 사례는 어떻습니까? 참고만 한번 해보세요. 참고 한번 해보세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재정 지원 보겠습니다. 영국 95%, 스페인 80%, 대한민국은 47%밖에 안 돼요. 독일과 일본은요, 가게 문을 닫아도 생계에 고민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줍니다. 우리나라의 GDP나 재정지상을 고려하면 지원이 너무 없죠. 오늘 정부여당에서 그럽니다.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이 제일 좋았다고. 대한민국이 최고로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고. 가게문 못 열게 하면은 돈 못 벌게 하면 최소한 공과금 못 내면 통장 압류는 하지 말아야죠. 근로자 알바생 월급 못 주면 범죄자나 만들지 말아야죠. 옛날에 여러분 장발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장발장. 배가 고파서 굶어 죽기 싫어서 영화 보셨을 겁니다.
굶어 죽기 싫어서. 굶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당에 들어가서 원초대를 훔칩니다. 그 신부님이 용서를 해줍니다. 왜? 죽음에 내몰린 사람한테 은초대라도 그러면서 빵을 먹을 수밖에 없게 해야 되니까.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장발장이 되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강요를 하는 겁니다. 현대판 장발장. 옛날에 대기업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사실은 돈 벌려고 장사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어떡합니까? 지금 돈 벌려고 장사합니까? 직장이 없어요. 취직할 데가 없어요. 구조조정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나서 장사하죠. 가족 먹여 살리려고 생계를 위해서 자영업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노동자들처럼 투쟁도 하기 어려워요. 그걸 뻔히 알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순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힘없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계층으로 아는 거죠. 종교단체, 노동조단체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차별적 대우를 받는 건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고 군역은 군역대로 다 하고, 네? 풍수해가 들고 재해가 들어도 사정은 한 개도 안 봐주고 세금 못 냈다 그래서 땅까지 뺏어가고, 응? 노비로 만들고. 그거랑 뭐가 틀립니까? 땅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다시 줘버리고. 틀릴 게 한 개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엄동설안에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적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게을렀습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했어요? 나라에 협조한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소급도 안 해준대요. 손실보상. 법에 나와 있는 건데 소급도 안 해준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정말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별적 대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좀 여러분들 말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 영업 제한 금지로 자그마치 소상공인 매출 급락이 최강 경기가 10개월 만에 최악이랍니다. 오늘 나온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코로나 쓰나미가 휩쓸고 가고 노래방, PC방, 음식점 영업 제한 조치로 매출이 전혀 없거나 90% 이상 줄어든 것이 어마어마하다 합니다. 네? 소상공인 경기 체감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10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인데, 아니 눈과 귀가 없습니까? 오늘 내용 나온 것 중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단체 기합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주머니가 무슨 화수분입니까? 네? 오늘 기재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정에서. 한마디로 소상공인은 힘들게 못 퍼주겠다라는. 그러면은 무슨
자영업자 주머니는 뭐 거기서 뭐 돈이 쏟아져 나옵니까? 10만 명 확진자 수는 가장 적은데 거리두기는 가장 엄격합니다.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예? 오늘 아까 여러분 방송 보셨죠? 그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생존권 비상대책위원장 하신 우리 최윤식 비대위원장님하고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분 일단 의견도 좀 듣고요.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그러니까 좀 채팅방에 막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랬는데 연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위원장님. 예, 오늘 낮에 고생하셨어요. 기자회견장에서. 별 말씀. 네, 아까 기자회견 영상은 저희가 좀 오늘 유튜브 라이브에서 좀 띄웠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좀 아까 기자회견장에서 좀 흥분 좀 했고 울컥했는데 오늘 라이브도 조금 뭐 말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이 소상공인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슴이 좀 너무 답답하고 좀 억울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렇죠.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왜 우리 소상공인들만 현대판 이 무슨 노예 대접을 이렇게 받는지 이 농민들이나 노동자에 비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살아야 되는지 난 이해도 안 되고요. 사실은 이렇게 되는지 아니 최소한의 자유권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아니 굶어 죽으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굶어 죽이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 혼자만 모르겠지만 다른 식구들까지 왜 같이 굶어 죽여야 됩니까? 사실은. 그래서 비통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지금 소상공인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신데 지금 오늘 보니까 같이 많은 업종들 집합 제한 업종이나 집합 금지 업종들이 함께 지금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향후 지금 정부는 지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고 지금도 뭐 여전히 지금까지 해왔던 구태의연한 방법 재난지원금으로 또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일부 채팅방에 보니까 지금 전화 통화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 소개부터 좀 잠깐 해주세요.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는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한국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협동조합 이사장이고요.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윤식입니다. 설명이 됐죠. 코로나19 피해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 최윤식 위원장이십니다. 말씀하셨죠. 사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오늘 정부가 대책도 이렇게 제대로 세우지 않고 뭐 거기다가 말로는 손실보상법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뭐 지금까지 있었던 손실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겠다 이렇게 하니 뭐 무슨 도대체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러면은 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뭐 한번 그래도 좀 계획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일단 뭐 두 가지 큰 꼭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저항을 할 거고요. 첫 번째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저희 소상공인의 소중한 재산권 그리고 생존권을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영업 제한 시간을 처리하는 그런 저항운동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최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던 바와 같이 영업보상제도, 영업손실보상제도를 운운하잖아요.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아직 입법화되지도 않은 법을 가지고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절실한 것은 과감한 무이자 대출이 필요하다. 그것도 액수의 한도가 뭐 1, 2천만 원이 아닌 5천만 원 이상의 그런 무이자 대출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 대출이 있어야 지금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환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월 5일 저희가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저희 피해업종 단체장님들과 함께 저희의 절실함을 또 한 번 피력하고자 어떤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여러 소상공인 여러분들,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절실한 참여를 유도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국회에 또 정부에 저희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모습을 꼭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막상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이렇게 힘든데도 보면 생업에 힘들데도 불구하고 함께 좀 못하는 거를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그걸 노동자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걸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도 사실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5인 미만이고 그런 것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가, 약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저희가 지금 그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업종들을 보면 사실 국민 사회적 분위기나 국민 정서에 준해서 쉽게 동의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업종들, 그러니까 가령 PC카페, PC방을 집합 금지를 한다, 집합 제한을 한다 할 때는 국민들 대다수가 저런 업종? 저 업종 정도는 뭐 제한해도 되겠지? 라고 쉽게 동의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같은 집합 금지나 제한 받았던 업종들이 마녀 사냥을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질문 들어온 거 보니까 참여 방법도 알려달라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채팅 시간은 뭐 언제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오후 2시에서 3시를 생각하고 있고요. 오시면 피켓이나 보호등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쉽게 동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말씀을 좀 채팅창에라도 좀 이렇게 해보시고. 네네. 네. 따로 한번 그 전에 의원님 방송이 있을 때 저희가 그 공지를 채팅창에다 올려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연락처도 좀 남겨달라고 얘기를 좀 하는데 그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시고 이따가 채팅 여기다가 한번 방송 끝나기 전에 채팅도 좀 연락처도 남겨주시고 그 방법에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꼭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꼭 하면은 지금 재난지원금 정부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재난지원금이 나갈 때 과거에 보면 보면은 연매출 일정 금액 이하만 나가고 그랬잖아요. 소액 소규모만. 근데 사실은 사억이야. 코로나로 피해 입은 게 사실은 정말 피해가 더 큰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손실은 더 큰 분들이 많은데 왜 어떻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보면 전 국민들에 대해서 나가는 보편적 복지라고 치면은 정말 손실보상은 더 제대로 된 실질적인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피해가 큰 분들한테 피해 정도에 따라 나가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재난지원금하고 분명히 차별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손실이 이 집합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엄청나게 과거에 비해서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계속 이자도 연체되고 신용이 떨어졌을 텐데. 그렇죠. 근데 지금 대출을
해준다 치더라도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정부에서 일단 살려주는 방법은 무이자 대출이나 거기다가 신용등급을 넣어난다는 자체는 결론적으로 해서 조건을 넣어난다는 자체는 살려주지 않겠다. 한마디로 신용등급이 본인들이 신용등급을 떨어뜨려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건을 맞춰서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정부나 또 국회가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의지가 그러니까 도와주려는 의지가 박약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영업손실 보상 제도를 생각하시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분명히 긴급조치, 긴급 재정 명령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대통령님께서 언급을 안 하셨다라는 거는 저는 소상공인을 살리려는 의지가 그렇게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따가 일반 계획 있으면 채팅창에도 한번 연락 좀 한번 해보시고요. 과외관도 좀 말씀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본인 아이디도 좀 남겨주시고 되도록이면은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서 국회도 저도 지금 국회의원이지만 국회도 이 부분들 이 소상공인들의 절실함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느꼈으면 좋겠고 또 행정부도 사실은 공감을 좀 많이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정답인데 말로만 있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그런 여러분들이 현실을 정말 절절하게 느끼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전화. 예. 지금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은 외식 금지령으로 식당 이용 거의 급감하고 있다. 맞는 말씀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집에서만 머물라 그러고 사무실 안에서만 지금 머물라 그러는데 정말 기본적으로 냉정한 거죠. 그 식당에서 지금 코로나가 감염됐다는 사례도 없는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최윤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마 많은 부분들이 좀 대중식당들을 많이 이용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최윤식 소상공인 코로나 대책위원장에서 아마 여기다 좀 이따 채팅창에다가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올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보드엘님 정말 아까 눈물에 또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잘 내려가셨는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김상윤 대표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업종은 규제를 풀고 묵묵히 따른 업종 가게문 타는 안타까운 현실. 이게 우리 행정부가 할 짓이 아니죠. 정말 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처럼 우리나라 소상공인처럼 이 정부에 대해서 가장 잘 따라주고 순응하고 협조해주는 대한민국이 어디 있습니까? 노동자들 맨날 때려 부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은요 직업 잃어버리면은 최소한 몇 개월 동안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굶어 죽지는 않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또 돈 들어가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급여자들 것까지 다 사대보험까지 들어줘야 됩니다. 그거 안 내주면 감옥 갑니다. 빚잔치까지 다 해야 되고. 우리 돈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보험료까지 다 내줘야 되는 현실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대기업들의 노동법을 고스란히 소상공인 노동까지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을 하니까 점점 더 압박을 가해준다라는 말입니다. 이수근 사장님, 소상공인 정책자금 2천만 원 내기도 어렵다고 신용보증료 2%, 보증료 1% 내야 된다. 아니, 신용보증료라는 게 이게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게 이게 국민들의 세금 갖고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이 소상공인들은 국민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대기업들의 정책자금들, 대기업들을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기업들은 부채 탕감해주고 은행들 옛날에 부실 채권, 카드 부실 채권 생겼을 때는요, 공적 자금으로 다 탕감해 줬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왜 근데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거 안 해줍니까? 신용보증료 안 받으면 나라가 파산 납니까? 소상공인들 신용보증료 안 받으면 문제 생깁니까? 응? 얼마 전에 조선사업, 해운산업, 항공산업들 다 공적 자금으로 다 해결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들 다 다시 해결해주고 은행에서 다 엄청난 싼 이자로 아니면 하물며 무이자로 대기업 힘들면은 직원들 월급까지 다 부담해 주지 않습니까? 왜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한테만 가혹합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최윤식 위원장님, 금요일날 계획 같은 거 전화번호 이렇게 남겨주셨으니까, 뭐 장소나 이런 것들은 일단 채팅창에다 한번 남겨주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유자라는 게 사실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손해 공유자라는 건 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가 없는 거. 오늘 날씨가 좀 초저녁이고 그래서 한참 저녁 시간이라서 많이 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오늘 아까 우리 최윤식 비대 위원장님 방송 나갔던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전 맨 앞에 김인용 우리 소상공인 앞에 직무대행이 말씀하신 내용을 마지막으로 좀 들으면서 끝내도록 그러면 우리 최윤식 우리 비대위원장님의 5대 요구사항을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고 그거 들으면서 오늘 라이브 방송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이 최승재 소상공인 TV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를 이 시스템상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셔야지 다른 곳과 많이 퍼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면은 이게 다른 곳과 공유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또 이 내용들을 보시고 다음에는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도 그래서 소상공인의 내용들이 다른 사람들이 일반 분들 또 많은 소상공인들이 같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슈가 사회적 공감대를 좀 얻어서 제발 좀 정치권이 각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부탁드리는 거니까 꼭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꼭 눌러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 설 명절이 되면은 항상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설 명절 때도 가족들 5인 미만 제한도 안 풀려서 참 힘듭니다. 그래서 참 이 가장 극심한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설 명절 뭐 좀 따스한 설 명절 보내라는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화요일날 다시 또 뵐 수 있을 텐데 그 전까지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 마침 5일날 그 대정부 질문, 아마 총리나 부총리를 상대로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짧게나마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700만 소상공인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꼭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또 같이 라이브 할 때까지 몸 건강히 잘 계시고요. 그 전에라도 여러분과 꼭 함께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윤식 비대위원장님의 5대 요구사항을 들으면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2월 대통령께서는 머지않아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있은 지 꼬박 1년이 지났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그 1년을 정부의 방역 정책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며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라는 힘겹지만 조금만 참고 버티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겠거니 기대하며 어떤 분은 한 달을, 또 어떤 분은 150여일을 강제로 영업도 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빚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선택하는 절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신변을 비관해 고귀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방역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거리두기 2.5단계를 설 연휴까지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해와 인내의 몫은 오롯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여만 하는 겁니까? 왜 1시간만 더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걸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언제 입법화될지도 모르는 영업손실보장제를 놓고 소급이니 불소급이니 매출 감소분이니 매출 이익분이니 하는 것을 따질 시간이 이젠 없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단호한 무이자 대출로 생존 절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대규모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재산권과 소중한 생존권을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즉시 영업 제한 시간을 해제해야 합니다. 절망과 비탄에 신음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의 여력이 없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 살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합금지 제한 업종의 영업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